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국어 가교과서의 마지막 단원 4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4단원 겪은 일을 써요. 3, 4차 시. 주제는 문장 성분의 호응관계 알기입니다. 국어교과서 132에서 137쪽입니다. 교과서와 필기도구가 준비됐으면 시작해봅시다.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바른 문장을 찾아봅시다. 오늘 저녁까지 산 정상에 도착할 것이다. 바른 문장인가요? 네, 그렇죠. 들에서 일하던 할머니에게 길을 물어보았다. 바른 문장인가요? 네, 아니죠. 어떻게 고쳐야 바른 문장이 될까요? 들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께 길을 여쭈어 보았다 라고 고치면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멋진 일출을 봤다. 바른 문장인가요? 네, 아니죠. 다음번에는 반드시 멋진 일출을 볼 것이다 라고 고쳐야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다. 바른 문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알아봅시다. 1번입니다. 윤서는 글 모음집을 만들 때 친구들이 쓴 글을 읽고 잘못된 문장을 고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윤서가 고친 문장과 그 까닭을 선으로 이어봅시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환경 파괴의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를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고쳤어요. 윤서는 왜 이렇게 고쳤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죠.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저렇기 때문이다와 같이 까닭과 때문이다가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는 얼른 밥을 다 먹고 또 일하러 나가셨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할아버지께서는 얼른 진지를 다 잡수시고 라고 윤서가 고쳤습니다. 왜 이렇게 고쳤을까요? 맞습니다.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 이렇게 고쳤어요. 세 번째, 어제 저녁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네요. 어제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그렇죠. 나갔다라고 고친 이유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쳤습니다. 윤서가 친구들이 쓴 글을 읽다가 찾은 잘못된 문장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알아봅시다. 윤서가 찾은 문장이에요. 나는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 결코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네. 두 번째.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본 내용이었다. 다음. 나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다. 네. 윤서가 찾은 문장들이 잘못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문장의 호응관계, 특히 결코, 전혀, 별로 이런 낱말과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응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주의해야 할 낱말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결코,
전혀, 별로 이렇게 찾아 밑줄을 그었습니다. 앞에서 밑줄 그은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고 예시문을 살펴보세요. 찾은 낱말에 어울리는 서술어는 무엇인가요? 결코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라는 의미고요. 예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쓰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전혀는 도무지, 아주, 완전히의 뜻을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고 만만, 전연과 비슷한 의미다. 이건 비슷하다라는 의미예요. 만만, 전연과 비슷하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예문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 세 번째, 별로.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예문은 햄버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찾은 낱말에 어울리는 서술어 결코 아니다, 전혀 다르다, 별로 않는다 이렇게 없다, 다르다, 아니다 라는 부정의 서술어와 어울리는 낱말들이에요. 결코, 전혀, 별로와 같은 낱말 뒤에는 어떤 서술어가 어울리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뭐뭐 하지 않다, 뭐뭐지 못하다와 같이 부정적인 서술어 또는 아니다, 못하다의 의미를 가져주는 안, 못이 꾸며주는 서술어와 호응합니다. 그러면 바른 문장이 되도록 문장을 고쳐 써볼까요? 나는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 결코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본 내용이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또는 전혀 못 들어본 내용이었다. 나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다. 나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또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다. 이와 같이 호응하는 서술어가 따로 있는 낱말을 찾아보고 그 낱말을 활용해 짧은 글을 써보세요. 여간이라는 말을 찾아봤는데요. 여간을 활용한 예문. 그 숙제를 해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간 아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도저히와 그다지. 도저히를 활용한 예문은 나는 지호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없다. 그다지. 날씨가 그다지 덥지 않다. 그다지 않다. 이렇게 여간, 도저히, 그다지도 부정적인 서술어와 함께 호응을 이루는 낱말입니다. 3번.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함께 바르게 고쳐 쓰고 그렇게 고친 까닭도 써봅시다. 내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일에 도전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순간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어디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소중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느낀 점은 이렇다. 느낀 점은 이렇다. 이렇게 호응해야 되는데 느낀 점은 느꼈다. 이상한 호응이죠. 네, 느낀 점은 느꼈다가 되기 때문에 느꼈다는 느낀 점이라는 주어에 맞는 서술어가 아닙니다. 두 번째, 평소 은주는 바른 말을 쓰고 친구들을 잘 이해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것이 은주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어디를 고치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 바로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은주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는 안 생각했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바로 이 결코가 뭐뭐 하지 못하다,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서술어와 호응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선생님께서는 이번 시험 문제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쉬워서 친구들이 모두 놀랐다. 맞죠? 전혀 쉬워서가 아니라 전혀 쉽지 않아서 이렇게 고쳐야 바른 고쳐쓰기가 되겠네요. 그럼 왜 이렇게 고쳐야 할까요? 맞습니다. 전혀도 뭐뭐지 못하다, 뭐뭐하지 않다와 같이 부정적인 서술어와 호응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그림책은 어린아이들이나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별로 읽는 편이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권해주신 그 책은 내 생각과 달랐다. 어디를 고쳤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별로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조금 이상하죠. 별로 읽지 않는 편이다. 또는 별로 안 읽는 편이다. 이렇게 고쳤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별로도 뭐뭐하지 않다와 같이 부정적인 서술어와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4번 문장 완성하기 놀이를 해봅시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보기처럼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보기에 나는 게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완성을 했어요. 나는 별로만 주어지고 이렇게 빈칸에 여러분들이 말을 넣어서 알맞은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예문을 몇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나는 결코 선생님은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 결코 아니다, 안 했다. 부정적인 서술어와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무엇은 전혀 무엇이다. 내 동생은 전혀 뭐라고 했을까요?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았다. 내 기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책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까닭은 뭐뭐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 지식이 생기고 재미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일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네요. 내일 뭐일 것이다.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갈 것이다. 여러분들도 문장 완성하기 놀이를 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활동이에요. 앞의 내용과 같이 문제를 만들고 친구와 바꾸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짝꿍은 여간 뭐뭐 하지 못한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께서는 높임말 우리에게 항상 협동을 강조하신다. 세 번째 활동, 모든 친구들이 만든 문장 가운데에서 좋은 문장을 고르고 고른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땡땡이의 문장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적절했어요. 땡땡이가 진심이 드러나도록 쓴 문장이 좋았습니다. 5번이에요. 여러 종류의 글에서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바르게 고쳐 써봅시다. 보기에 나온 여러 종류의 글에서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잘못된 문장을 찾아 붙이거나 써보고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보기는 인터넷에서 찾은 글, 내가 저학년 때 쓴 일기 또는 수업 시간에 쓴 글.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찾아봤더니 아픈 것도 별로 느껴졌다. 또 아주머니한테 돈을 주고 나왔다. 이런 문장을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바르게 고쳐 써봐야겠죠. 별로 부정적인 서술어니까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아주머니한테 돈을 주고 아주머니께 돈을 드리고 나왔다.
이렇게 바르게 고쳐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며 쓴 글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시간 표현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어제의 일이면 과거형의 서술어를, 현재의 일이면 현재형의 서술어를, 미래, 내일의 일이면 미래형의 서술어를 써야 하겠죠. 두 번째, 사람에 따라 니은, 이응, 미음을 적절히 사용한다. 뭘까요? 높임말이죠. 세 번째, 쌍기역, 미음, 지읒, 니은 말과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생각한다. 뭘까요? 맞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꾸며 주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관계입니다. 마지막, 지읒, 이응과 서술어와의 호응관계를 살펴본다. 그렇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부사어의 호응을 준비해봤어요. 여기 비록, 설령, 설사는 뭐뭐더라도, 뭐뭐할지라도, 뭐뭐인들 이런 말과 호응을 이루어요. 예를 들면 비록 영자가 떠났더라도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아무리 암마는 뭐뭐어도, 뭐뭐더라도, 뭐뭐할지라도, 뭐뭐인들과 호응을 합니다. 앞의 내용과 같네요. 아무리 지구가 둥글어도. 세 번째, 만약,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거든.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네 번째, 아마 혹시는 뭐뭐겠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이지도 모르겠다. 아마 제주도에는 폭우가 올 것이다. 아마 제주도는 폭우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반드시 꼭은 뭐야 한다, 뭘 것이다, 뭐고 말다. 예문으로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내일까지 풀어야 한다.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여섯 번째, 전혀 절대로는 뭐뭐지 않다, 못하다. 예문으로 이 영화는 절대로 오락적이지 않다. 뭐 절대로 재미있지 않다. 일곱 번째, 도저히 부정의 서술어와 호응이 됩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영희가 풀 수 없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겪은 일이 드러나게 글을 써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수고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안녕.